노인은 늘고 학생은 줄어드는 시대, 대학의 빈 공간이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 거점으로 바뀌며 세대 공존의 입법을 제시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북한의 복음화를 준비하고 탈북민 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기도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 총회부흥전도단과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교역자 수급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신촌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도 사역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터치 전도 코리아의 터치 전도 세미나가 전북 임실군 동신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 돌봄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신대학교 캠퍼스에 데이케어 센터를 개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역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장 복지재단이 한신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 돌봄 지원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돌봄, 존엄한 일상, 한신데이케어 센터 개관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문을 연 한신데이케어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이 운영을 맡고 CJ 프레시웨이가 급식 인프라를 구축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어르신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신학대학원 건물 안에 조성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윤삼 총무는 축사를 통해 돌봄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를 굳이 신학대학원에 넣는 것은 단순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될 기독교가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날마다 죽음 앞에서 안티에이징하는 것입니다. 한신데이케어 센터는 학교 내 만우기념관 1층, 연면적 26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물리치료실과 간호사실, 안마의자와 야외 잔디마당 등 어르신 맞춤형 시설을 갖췄으며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속에서 교회와 기업,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 돌봄에 나선 이번 시도는 공동체 중심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북한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탈북민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북한 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8월 15일 기도 대성회를 열고 탈북민 성도들을 북한 선교의 주체이자 한국교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세우는 기도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탈북민 교회 연합체인 북한 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도운동에 나섭니다. 북기총은 18일 발대식을 열고 오는 8월 15일 서울 성민교회에서 2026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 주제는 탈북민 300용사여 일어나 기도하라입니다. 이는 탈북민 성도들을 구약 성경 속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유한 것으로 이들이 북한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탈북민 성도들이 가진 영적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성도님들이 자체가 북한 땅을 위하여 두고 온 고향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핵심 목표는 77개에 달하는 전국 탈북민 교회와 10,000명이 넘는 탈북민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선교의 대상이던 탈북민들을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고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 주체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함께 복음 통일, 세계선교 함께 이뤄가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파트너로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기총은 이번 집회 이후 각 지역 탈북민 교회와 함께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이어가며 탈북민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앞서 진행된 미래통일 포럼에선 탈북민과 북한 성도들의 고난과 신앙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부흥전도단과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비롯해 부흥집회와 전도사역, 기도운동 등을 추진하며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흥전도단은 한국교회 영적 회복과 복음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역을 펼쳐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46회 신촌포럼이 서울 신촌 성결교회에서 교육자 수급 어떻게 할 것인가, 평신도 지도사를 생각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일환 우리가 본교회 목사는 교육자 부족 문제를 단순히 젊은 세대의 소명의식 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MZ세대 사역자들의 가치관과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사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신도 지도사 양성 방안을 공유하며 교회 안에 전문성과 은사를 가진 평신도들을 발굴해 사역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도 사역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터치 전도 코리아의 터치 전도 세미나가 전북 임실군 동신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터치 전도 코리아는 1년에 1명 이상 세대교인 세우기 전도 운동을 비전으로 지난 2010년 출범해 현재 전국 1,4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도를 통해 교회 성장을 이끌어온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전도 전략과 현장 경험을 나누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 오히려 터치전도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터치전도 코리아는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는 전도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이룸교회가 교회 이전을 기념하며 감사예배와 찬양 간증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찬양 간증 집회에서는 이평찬 목사와 나경화 목사가 말씀과 간증을 전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기장 선교주의를 맞아 전주 홍산교회에서 2026년 전북노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세속화와 사회적 책임 방기를 철저히 자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할 때 비무장지대와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대선과 총선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전국 42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배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사용까지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보다 낮은 50%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선거사고 속에서도 내부 성과급 예산은 99.9%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두 번째 보직 반납을 선언했습니다. 박광우 차별시정 총괄과장은 다음 달 1일자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 위원장이 내란 옹호와 소수자 인권보호 미흡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보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제도전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 위원국 자리를 놓고 경쟁했지만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캄보디아가 선출됐고 한국은 트루크메니스탄과 함께 각각 94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 초기 추산치보다 650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출 정보에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뿐 아니라 비밀번호와 환불 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피해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는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최근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모두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 건수는 2023년 15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소비자 위해 사례 역시 3년 새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 장시간 방치나 충격이 가해진 배터리 사용을 피하고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0대1로 패하며 조 1위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후반 5분 루이스 로모에게 결승골을 허용한 한국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간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한 가운데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예정됐던 스위스 방문을 미루면서 대면 서명식과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 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양해각서 위반으로 보고 협상 지속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방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속 협상 시한은 60일 뒤인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을 밟으면서 해협 안보 위협 수준이 2달 만에 심각에서 보통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란이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갇혀있던 한국 선박 24척도 곧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중동에서는 유전과 정유시설 재가동이 본격화하며 세계 에너지 가격 하락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G7의 지원 기조를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에 2년 만에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테러 압박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 지원 협정을 맺고 10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 패키지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모스크바 정유공장이 불타고 항공 500여 편이 중단됐으며 러시아는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전자권 전환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는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현지 시간 18일 확인됐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90일마다 전자권 전환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전자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이 확인돼야만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비되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재 이행과 사이버 위협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75명으로 치명률은 23%에 달합니다. 국제사회는 확산 억제를 위해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접촉자 추정률은 전체의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난과 생필품난에 시달려온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지분 거래 허용, 배급 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친시장 개혁안을 현지 시간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한 채 경제만 개방하는 중국 베트남식 모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뿐 아니라 쿠바의 관료주의도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 돌봄은 이제 한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교회와 기업, 대학이 함께 힘을 모은 센터 개관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